이 제5도살장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작가의 이야기가 완전히 책에 다 들어있어요. 작중 인물도 똑같이 군대에 갑자기 끌려가게 되고 군대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어떤 보직을 맡고 있다가 또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누가 사망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그대로 나와요. 자전적 소설이에요. 네, 굉장히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아주 가혹한 어떤 대우를 당하고 돌아와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뭐 검안사를 그러니까 안과 의사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시 전쟁이라든지 과거의 기억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처음 읽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상태로 거의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장면이 계속 뭐 전투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뭐 신혼여행 첫날 밤으로 갔다가 포로로 끌려가던 기억이 있다가 계속 자기 인생의 랜덤한 위치로 계속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시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거 그래픽 노블도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최근에 나왔어요. 네, 그래픽 노블을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막 거꾸로 가는 걸 이제 그 작가가 표현을 한 건데 전쟁 상황을 시간을 거꾸로 보면 되게 재미있게 보이거든요. 땅에 떨어져 있던 폭격기가 하늘로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포탄을 막 빨아들여요. 회수하죠. 포탄을 쫙 회수하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웃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있던 처음 공항으로 돌아가죠. 그다음에 더 과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돼서 이렇게 뛰어놀면서 심지어는 히틀러도 어린아이가 돼서 뛰어놀면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시간을 앞으로 돌리면 이제 끔찍한 전쟁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아주 다채롭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왜 제5도살장이에요? 작중에서 끌려가는 곳이 제5도살장이라는 건물로 끌려가게 돼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다시 전쟁터의 기억을 되살린다던가 할 때 뭔가 납치되어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처음에는 이제 기억이 자기를 계속 납치해서 어딘가로 데려다 놓다가 이제 급기야는 외계인한테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우리 집 마당에 우주선이 이렇게 오더니 외계인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트라이팔마도어 행성이라는 곳에 이제 자기를 부려놓는데 인류원이라고 할까요? 동물원 대신에 인류원 같은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이 모든 장면을 이 외계인들이 자기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짓 하나하나에 막 환호하면서 오 지구인은 저런가 봐 막 이러면서 근데 이 트라이팔마도어 행성에 사는 이 외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든 시간을 다 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트라이팔마도어 행성에 사는 외계인이 사람을 보면 네 발로 기어가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나중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의 모습까지를 한꺼번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저희가 파인만 편할 때 얘기했던 컨택트에 나오는 그 외계인. 그리고 이 외계인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볼 때도 그 별이 탄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밤하늘이 반짝이는 스파게티로 가득하다. 이 행성의 외계인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 작가가 이런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외계인이 모든 시간을 보는 존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PTSD를 가진 사람이 자꾸 과거의 기억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때에는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괴로운 사건인지를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으로 가면 잠시 뒤에 내 와이프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것이고 내가 좀 있다가 비행기 사고로 추락할 것이고 이 장면을 본인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어떤 한 인간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으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데 굳이 이 기억들을 다시 소환해서 왜 소설로 쓴 걸까요? 아마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어차피 PTSD 환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안 쓴다고 해서 글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실은 이 트라우마라는 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진화 과정이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겪지 않도록 계속 그걸 기억하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상기시키고 안 쓴다고 해서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데 오히려 쓰면 이게 객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글을 이용할 때 자신의 생각을 눈앞에 늘어놓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있는데 잊어야지 하는 거랑
이걸 써놓고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내가 잊어야 될 네. 대상이라는 명확하게 그럼요. 이걸 실제로 만드는 것도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그렇게 않을까. 하죠. 그렇게. 그리고 썼을 때 소설로 하잖아요. 그걸 독자가 읽고 훌륭한 작품이다, 감동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자기의 생각해요. 자기가 겪었던 고통이나 감정을 공감해주는 독자들이. 나누고. 저도 처음에 작가가 됐을 때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잘 쓰진 않지만 그런 걸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근데 쓰기 전에는 쓰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고 아무한테도 말한 적도 없지만 써도 되나 막 이러면서 해서 내놨는데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재밌네. 부분이 어느 소설의 몇 페이지인가요? 글쎄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번 소설 작가님 잘 읽었습니다. 뭐 이번 잡지에 실렸던데 읽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고 나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구나. 요거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자기 자신의 PTSD를 치유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 소설이 나온 거는 69년이에요. 이 소설을 발표했을 때는 또 베트남 전쟁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전쟁에 가서 너무나 그 참혹한 것을 알았고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전을 반대하면서 소설을 발표하고서 굉장히 이제 스타 작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전을 얘기할 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보니것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다. 나다. 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으니까. 이 치유가 전쟁 많이 됐나 봐요. 때문에. 그 양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드라마가 있었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 그러니까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사실 제목이나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우울한 소설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실제로는 되게 웃겨요. 웃게? 이 모든 상황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이제 뭐 군대에 끌려갈 때 자기가 얼마나 허접한 복장으로 끌려갔는가. 그런 걸 묘사를 막 네. 디테일하게 하고.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다가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다시 군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광경에서 자기가 얼마나 꼴이 우스운지 그리고 또 이 사람 굉장히 아직 전쟁에 대한 마음의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끌려갔기 때문에 되게 겁이 많고 약간 찌질한 상태잖아요. 아, 그러면 재밌어요. 그거를 이제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고 막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들이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니까. 낙오되면 안 되니까. 장준 아니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려주면서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더 살려줘야 되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풀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슬픈 광경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인생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죽음을 굉장히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런 거고요. 이런 작품이라면 본인 스스로 하면서 치유가 됐을 법도 한 느낌이 드네요. 그 제가 이제 책에 관련해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주인공은 검안사였기 때문에 자기 진료실 벽에 이제 뭘 걸어놨는데 거기 걸어놓은 문구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나인홀트 리뷰어의 이제 그 문구로 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자꾸 뭘 바꾸려고 하다가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기도 하고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묵묵히 살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를 집어삼키도록 두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멋진 부분인 것 굉장히 같아요.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것이 재밌는 점은 그런 다음에 바로 유머로 이어지는데요. 주인공 이름이 빌리인데요. 빌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다.
사실 아무것도 이야, 시간이지. 저 이해하는데 좀 걸렸어요. 뭔 소리지? 하는데 사실 다 그런 바꿀 수 지혜들이 없는 해야 거고. 된다. 되게 센스 넘치는 표현이네요. 네, 그런 식의 약간 자조적인 유머, 미국 블랙 유머의 대가로 꼽히는 분 중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참혹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러면서 웃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계속.